足を踏み出す大地に触れる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이볼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일본의 한 인디밴드가 우리나라 전설적인 가수 고 김광석의 명곡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국내외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의 전말과 양국 네티즌들의 반응, 그리고 일본의 음악 표절 역사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ここにいること歩いてること 먼저 논란의 주인공인 슈퍼등산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은 2023년 일본 나고야에서 결성된 5인조 인디팝 밴드로 등산과 밴드 활동을 접목한 독특한 콘셉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일본 최대 규모의 산장인 하쿠바산 소고도 2832m에서 라이브 공연을 열어 화제가 되기도 했죠. 지난 9월 10일 슈퍼등산부는 신곡 3보를 발매했습니다. 작사와 작곡은 멤버인 오다 토모유키가 담당했는데요. 문제는 이 곡이 공개되자마자 국내 음악 팬들 사이에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멜로디라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곧 누군가가 발견했죠. 바로 김광석의 1994년 명곡 바람이 불어오는 곳과 도입부부터 메인 멜로디까지 거의 흡사하다는 것을요.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이 곡은 1994년 김광석의 마지막 정규 앨범인 4집에 수록된 곡으로 그가 31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마지막 걸작 중 하나입니다. 원래 MBC 여행 프로그램 세계는 넓다 배낭 메고 세계로의 로고송으로 만들어진 이 곡은 이후 TVN 응답하라 1988, 디즈니 플러스 조명가게 등에서 OST로 사용되며 세대를 아우르는 명곡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이레빗, 이진아, 정은지 등 후배 가수들이 리메이크하면서 2020년대에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곡이죠. 음악 전문가들과 네티즌들이 지적하는 유사성은 단순한 몇 마디 수준이 아닙니다. 곡의 첫 소절부터 4마디 정도가 김광석 원곡과 거의 동일하며 어쿠스틱 기타 주법까지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2011년 제이레빗이 리메이크한 버전과 도입부가 너무 흡사해서 번안곡인 줄 알았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일부에서는 복부 수준이라고 표현할 만큼 유사성이 높습니다. 처음 표절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슈퍼등산부는 조용히 넘어가려는 듯 했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한 제보자가 직접 밴드 측에 리메이크 여부를 문의했지만 김광석 노래를 전혀 몰랐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고 일본 현지에서도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슈퍼등산부는 지난 9월 18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국어로 된 장문의 해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여러분의 댓글을 보고 처음으로 김광석님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들었다. 저희도 놀랄 만큼 부분적으로 멜로디가 비슷하다고 제작 당시에는 미처 알지 못했고 한 속을 걷는 이미지로 작곡했다. 음악이 국경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힘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일본과 한국의 여러분들도 저희 음악을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여달라. 하지만 이 해명은 오히려 더 큰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핵심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첫째, 사과 없는 해명. 명백한 사과보다는 우연의 일치라는 해명에 치중. 둘째, 책임의 피, 몰랐다는 변명으로 일관. 셋째, 뻔뻔한 요청, 표절 논란 중에도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여달라고 요청. 넷째, 활동 강행, 해명 후에도 페스티벌 참가, 컬래버레이션 홍보 등 활동 계속. 사실 일본이 한국 음악을 표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여러 사례들이 있었죠. 2025년 2월, 일본의 한 보이그룹이 에스파의 위플래시와 유사한 멜로디와 안무를 사용한 곡을 발표, 기타 사례들로는 싸이, 헤이온티의 곡들도 일본 내에서 표절 논란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1990년대까지는 오히려 반대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가요계는 일본 음악의 무차별적 표절로 얼룩졌었죠. 대표적으로 탁재훈의 내가 선택한 길, 룰라의 천상유의 일본, 그룹닌자의 곡 표절, 김민종의 귀천도의 일본 밴드 튜브의 곡 표절, god의 어머님께 이런 역사를 생각하면 이제는 K-팝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오히려 한국 음악이 표절당하는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음악에서 표절을 판단하는 기준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첫째, 멜로디의 유사성, 주요 선율이 얼마나 비슷한가? 둘째, 리듬 패턴, 박자와 리듬의 구조. 셋째, 화성 진행, 코드 진행의 유사성. 넷째, 전체적 느낌, 곡의 분위기와 구조. 이번 슈퍼등산부 사건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높은 유사도, 단순한 몇 마디가 아닌 곡 전체의 구조적 유사성, 의도성 의심.
우연의 일치라기에는 너무 정확한 복사, 저작권 표기 누락, 크레딧에 김광석의 이름이 전혀 없음. 다행히 현재는 국가 간 저작권 보호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 그런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박예란 한국저작권위원회 변호사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익은 크지 않아 업계에서는 주로 유튜브나 음원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리는 수준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사건은 K-팝과 한국 음악의 위상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 우리가 일본 음악을 표절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우리 음악이 표절당하는 시대로 변한 것이죠. 김광석 같은 한국의 전설적 가수가 일본 뮤지션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한국 음악의 문화적 영향력이 그만큼 확산되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와 창작자들의 윤리의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분노와 실망으로 요약됩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사과해야 한다. 표절해놓고 놀랄 만큼 비슷했다고 주장하는 건 비겁하다. 표절 밴드, 도둑질 밴드, 부끄러운 줄 알아라.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법부터 배워라. 젊은 밴드가 지나치게 뻔뻔해서 깜짝 놀랐다. 김광석은 한국 음악계의 상징적 존재인데 굉장한 모욕. 제가 봐도 명백한 표절인데 너무 화가 나네요.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소 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광석은 일본에서도 꽤 알려진 전설적인 가수 아니냐. 양심이 있나? 우연이라기엔 똑같은 곡 아니냐. 지금이라도 사과하라. 이건 명백한 표절이다. 한국인도 일본인도 리메이크라 해도 믿을 것. 매우 똑같다. 작곡가가 좋아하는 노래에 무의식적으로 영향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비슷한 멜로디를 찾는다면 얼마든지 나온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 음악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 고의가 아니라면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의혹이 있으니 명확히 밝혀야 한다. 표절인지 아닌지 전문가 판단이 필요하다. 너무 비슷해서 의심스럽다. 우연치고는 너무 닮았다. 이번 기회에 한국 음악을 알게 되어 좋다. 음악은 국경이 없다지만 저작권은 있다. 앞으로는 더 주의해서 작업하길. 이처럼 일본 네티즌들도 표절 쪽으로 많이 기우는 걸 보실 수 있어. 오늘 다뤄본 슈퍼등산부의 김광석 표절 논란은 단순한 음악 표절 사건을 넘어서 한국과 일본 음악계의 역사적 변화와 K-팝의 글로벌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광석이라는 한국 음악계의 거장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다면 이런 방식이 아닌 정당한 리메이크나 오마주의 형태로 접근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음악이 국경을 넘어 사람들을 이어주는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창작자들이 더욱 깨어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